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턱관절장의 원인을 찾아 나선 강래희. 너무 열심히 찾아다닌 탓인지 체력이 바닥나 버렸는데요. 그때 마침 나무 밑에 숨겨진 지하통로 같은 게 보였습니다. 혹시 어떤 도움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들어가 보는데요. 갑자기 억울한 표정에 도비같이 생긴 요정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여러 약들을 늘어놓는데 약을 팔아먹으려는 약장수가 아닐까 의심됩니다. 하지만 그는 턱관절 전문이 200년 차가 되는 턱관절 치료의 초고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보다 보면 환자들이 약물 치료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군.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부작용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못 먹겠다 등등. 도비 선생님의 말을 요약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약물 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법이 아닌 몇몇 질환에서는 최적 치료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추맥의 근통 치료, 근육통 치료에서 통증의 사이클을 끊어주는 역할, 심지어 디스크가 완전히 빠지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도 물리치료, 약물치료만으로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주위 근육을 풀어주어 조직에 적응 반응이 일어나서 장치치료 없이도 치료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즉 턱관절 치료와 약물 치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은 그 턱관절 치료의 핵심인 약물 치료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약물에 대한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처방한 대로 복용법대로 잘 지켜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둘째는 오히려 약을 너무 열심히 복용하려는 환자, 치료 계획이 없는 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약물 오용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고 적절한 교육과 함께 필요한 약만 복용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와 정반대의 경우로 자기 마음대로 약을 안 먹고 오는 환자분들입니다. 부작용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정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항우울제 계통 약들이 그렇죠. 그리고 초반에는 효과가 없어도 약을 늘리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약을 천천히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표현하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어버리면 약을 다시 늘려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약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통증이 좋아져서 임의로 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염증이 없어서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턱을 무리하게 안 써서 통증이 안 느껴진 거일 수 있어 약을 끊고 통증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도 꽤 계시죠. 반대로 본인은 약을 먹어도 통증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하지만 매 내원시마다 통증의 정도를 기록하고 객관적인 검사 시 입이 벌어진 양과 그때 느껴진 통증을 표를 통해 기록해 놓기 때문에 내원함에 따라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인다면 약물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약물 치료의 원칙을 살펴봅시다. 의사는 약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약을 처방해야 하는데요. 환자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로 통증 정도가 있습니다. 통증이 미약하다면 상대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지만 안전한 약을 위주로 처방할 테고 통증이 세다면 강력하지만 부작용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약을 택하거나 여러 약들의 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신병력인데 지금부터 굉장한 꿀팁 하나를 얘기를 할 건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어떤 병이 있는지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 처방하는 약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주치 입장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면밀하게 알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를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메모지를 한 장 준비하셔서 병 이름, 먹는 약, 어디서 타다 먹는지 리스트를 미리 적어 오시면 의사와 환자 양쪽 다 굉장한 시간 절약이 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증상을 듣는데 더 할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병원에도 가실 때 참고해 주세요. 약 부작용 리스트도 꼭 적어 가시고요.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 성인, 노인입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약 처방 시 몸무게도 고려해야 하고 약을 보통 장기간 처방하진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가장 안전하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연령대고요. 노인 같은 경우 대사속도 등이 변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처방이 금지된 약들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유전인데
사람에 따라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을 써가며 개개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유의, 직업에 따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 환자 중에 승무원도 계셨는데 운행 중에는 졸음을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위안제 등을 처방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항공사에서 제가 주로 쓰는 근위안제가 금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약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효과와 적응증입니다. 적응증이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약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효과가 나타내는 용어 중에 NNT라는 게 있습니다. 몇 명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통증 감소가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로 효과가 좋은 약은 많은 사람에게 쓰기도 전에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나니 NNT 값이 작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약물의 NNT 값을 비교한 많은 논문을 통해 약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크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부작용도 약물 선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약을 직접 복용해보기 전까진, 약을 늘려보기 전까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복용을 해보고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약을 늘렸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그 전 용량 단계에서 유지하고 내원하도록 복약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작용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 턱관절을 포함한 안면부 통증 환자의 경우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각 약을 사용할 땐 괜찮지만 동시에 쓰는 경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을 쓸 때는 시간차를 두고 한 종류씩 약을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없는 선에서 약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약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약을 처방할 때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냐인데요. 각각의 약을 언제 복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주의 깊은 설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못할 게 환자분들의 경제적 사정이죠. 예를 들면 위장장애가 심한 환자에게 크게 두 종류의 진통소염제를 고려하는데 만약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보험 처방이 가능한 약물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레브렉스 약 같은 게 있죠. 즉 최대한 그 환자분에게 보험 처방이 될 수 있는 약을 고려하는 겁니다. 둘째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 다음 약이 생각보다 뒤에 잡힌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약을 시도하는 경우 첫날부터 다음 내원시까지 모두 처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 비싸게 주고 산 약을 다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음 내원 몇 주 전부터 약을 주 단위로 천천히 늘려서 복용하고 오도록 지시하는 디테일을 살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하고 다시 환자를 관찰하는 것까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처방했던 약을 복용하고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만성 턱관절 환자의 경우 장기간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 여부는 어떤지 주기적인 재평가 시기를 정하고 주기적인 피검사를 시행하는 게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턱관절 환자분들에게 주로 쓰는 약은 어떠한 것들이고 이러한 약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작용을 하고 부작용 등은 무엇인지 앞으로 차차 풀어갈 건데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을 전체로 바꿔주세요. 도비 선생님이 준 물약을 한 사발 원샷하고 나온 강냉이 부족했던 체력이 다시 꽉 차게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턱관절 여행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